그냥 막 4시가 된 거잖아요. 4시가 돼서. 남자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제 자신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소개 부탁드려요. 자기가 먼저 해?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드라마죠. KBS 사랑과 전쟁에서 그 언니, 엄청 센 언니, 배우 최영환입니다. 우리 방송의 모티브. 네. 사랑과 전쟁. 연극인 손남목입니다. 보잉보잉 만드신. 유명한 분이잖아요, 저. 예. 이 아이는요, 제 딸이고요. 4살. 4살. 4살 된 토이푸들 코코, 제 딸입니다. 가족이지, 가족이지. 불같은 연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뜨거웠죠. 그때 저희가 2년 반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 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눈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전기가 뭐 안 와봐. 전기가 막 여기까지 쫙, 그러니까 등 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찌릿찌릿찌릿 여기 끝에서 폭발을 하는데 그게 막 포크레인이 날 잡아서 막 끌어당기는 느낌이랄까?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오르가즘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오르가즘인 것 같아요. 뿌듯. 제가 좀 남다르게 잘하거든요. 뭘 잘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멋있는 건데 저 때는. 어색하시니까. 정확한 스킬과 그리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맞아.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그리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손발이 다 엄청 애기 부드럽죠. 같아 부드러워. 맞아. 이 사람이 닿아주면 그게 막 전율이 올 정도로 부드러운 거예요. 정말 잘해. 그래서 그런 학원을 차려야 될까 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의뢰는 어떤 분이 하신 거세요? 제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세상을 계속 살아보고 1살, 2살 더 늙어가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와이프는 아이가 필요 없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누가? 왜냐하면 저는 아기를 일단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하면 아기를 빨리 낳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한과 동시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아기를 꼭 가져야 돼? 아기 없이도 우리 행복하잖아. 그걸 놓쳤구나. 시기를 놓쳤어. 13년이면 그죠.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아기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 아이는 또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아기를 같이 안는 게 맞는 걸까? 그 아기를 단념하기까지 제 스스로 이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어머. 아이고. 그랬다가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내가 기껏 단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갖자? 그럼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띡 애 놔주고 이거야? 갖자 하면 내가 뚝딱 만들어내나? 아니거든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저한테 요구하는 게 무슨 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자꾸 이렇게 밀어내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사연이 그치. 예. 아이를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일을 바빴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시기가. 하필이면 또 그때 제가 사업적으로 너무 바빴어요. 아니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요. 바쁜 건 핑계지 솔직히. 며칠에 한 번 얼굴 일하다가 서로 시간 안 맞아서 얼굴 봐서 반가워서 막 이렇게 좀 분위기 보고 싶어서 이렇게 껴안고 뽀뽀하다가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어느새 자기는 슬금 막 장난치면서 막 자꾸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을 때 나랑 이러는 게 싫은가? 너무해 이러면서 제가 혼자서 막 울었어요. 아이고야. 옛날에는 분명히 이러지 않았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눈만 봐도 이 사람 지금 내가 이뻐 죽겠구만. 내가 아주 귀여워 죽겠지? 이런 게 내가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 오면 맨날 피곤하다 하고 내가 운동했다 일부러 글러브 끼고서 오빠 앞에서 막 이렇게 탑 입고 예쁘게 몸매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 봐 오빠 밖에 나가서 예쁜 배우들 같이 작업해도 나 봐 밀리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막 관심이 너무 없는 거야 나한테. 내 몸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쁜 이 몸매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섭섭하겠다. 사랑과 전쟁에서 그럴 땐 100%거든요. 헌어 잘 걸렸다. 드라마에서 다 배웠어.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게 그랬어. 그래서 막 머리가 막 돌면서 이거는 100%다. 이건 이 사람이 밖에서 딴짓을 하니까 집에 와서 쓸 힘이 없는 거고. 그쵸. 그래. 저는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그치. 이 사람이 집에도 항상 늦게 들어오고 지방 공연 가는 스케줄도 너무 많고 MT 가는 스케줄도 꼬박꼬박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가? 저런 건 좀 그럴 수 있지. 그치. 혼자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무섭다, 상상을 무서워.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자꾸 뒤졌구나. 막 핸드폰 막 주머니 뒤지고 진짜 뭐. 그래서 별거 아닌 것들도 막 좀 되게 큰일인 것처럼 저를 막 닥달하고. 사랑한다는 문자였어요. 동공 흔들려.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여자가 새벽에. 놀랍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와이프 있으니까 내일 극장에서 봐. 그거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연락을 계속 못한다. 근데 이 새벽에 사랑한다. 이도 정신 나간 놈이고 이도 미친놈이네. 이거 뭐야? 이도 정신 나간 놈이고 이도 미친놈이네.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 핸드폰을 마음대로 받냐면서 저한테 되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 그것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교 선생님 너무 존경스러워서 선생님 정말로 사랑해요. 이런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아이, 됐어. 그런 느낌의 그 뉘앙스로 같이 공연을 너무 열심히 끝내고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감독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그런 글자였는데 이게 그냥 글자로만 딱 보니까 눈이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럴 수 있어. 근데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으면 그 학생 혼냈어야지 전화를 해서. 와이프랑 같이 있는데 왜 이런 문자를 보내냐고. 아니, 입장을 바꿔서 와이프한테 밤에 새벽에 누가 사랑해 맞아, 이러면 난리 나지. 이건 영한 시촉이 맞는 것 같아. 그쵸.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면 그걸 먼저 아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됐지 한 다음에 근데 내 핸드폰은 왜 본 거라고 해야지. 근데 더더군다나 부인이 사랑과 전쟁 방고정 배우신데 잘못하셨어. 그런 오해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로서는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지. 그게 암만 그런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상상을 했죠. 의심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 보면은 막 겉으로 티는 안 내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이 사람을 막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막 핸드폰 뒤져보고 막 이렇게 되고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다고 겉으로 내색은 참아 못하고 그렇죠. 그냥 그래 바빴네 다음 주엔 또 어디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했지만 속은 조금 속앓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휴. 오늘 전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얘기하다 시간이라서 보니까 다 나오네. 이게 자꾸 놀라움의 연속인데
13년을 같이 살아도 우리가 되게 잘 모른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안 하니까. 물론 제가 막 망난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그 저만의 또 처절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그 결혼하자마자 한 바로 15kg 정도가 17kg. 쪘어요. 쉽게 좀 확 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약을 이것저것 좀 많이 먹었어요. 식욕 억제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식욕 억제뿐만이 아니라 성욕 억제와 성욕도. 속이 얘기하는 발기부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좀 원하고 그랬을 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미 뭐 이제 뭐 아무리 많이 흥분을 하고 나를 막 터치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냥 막 내시가 된 거잖아요. 내시가 돼서. 아휴.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에 눈을 뜨게. 그런 또 남자가. 잘해. 후회하시는구나. 그래서 남자분 지금.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막 남자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제 자신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휴. 어떡해. 하여튼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힘들었던 시기예요, 저도. 바로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말 못했죠. 사실 그냥 뭐 보름 한 달 정도면 바로 고쳐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이제 조금 있다가 짠하고 내가 다 고쳐지면 짠하고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갔구나. 최종 완쾌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 전에 뭐 조금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느끼기에 이게 옛날에 내가 아닌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친구의 받아들이는 그 반응, 마음 이런 거를 전혀 안타깝다. 돌아볼 생각을 못했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그럼 약을 먹었다고 고백할 수는 없었던 건가? 남자 100명이 나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부작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래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난 더더군다나 한 내 명도 없어. 근데 부인한테. 나는 생각할 때 확실한 원인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면 너무 심플한 문제 같은데. 괜히 앞에 서론이 얘기하면 핑계 같은 변명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상하 씨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앞에는 큰 상관없이 안 돼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약을 먹어서 그래.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냥 앞에 붙은 거는 쉽게 상관이 말하면 없다. 그냥 핑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안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남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들은 성욕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머릿속에 찬 성욕과 다르게 남자는 발기가 돼야 그 다음 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성욕 따로 발기 따로예요? 그게 안 되는 게 발기 부전인 거죠. 사실. 그러면 성욕은 꽉 차 있는데 발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밑을 노르시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4시가 진짜 4시가 된. 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좀 섭섭했던 거는 난 오빠가 섭섭한 게 있는 게 신기해. 제가 좀 난 섭섭했던 그게 섭섭해. 거. 왜 나?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여하튼 그런 병이 와서 용기를 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사실 이렇다 그러는데 와이프는 그때 좀 의심을 한 거야. 이것도 핑계다. 아이고. 네가 좀 하기 싫으니까 이제 하다 이런 수까지 생각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게 저도 또 되게 상처였죠. 그래.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나를 불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를 못 믿나? 그래서 되게 답답하지. 힘들었어요. 요즘 본인의 이 건강 상태나 몸 상태는 좀 아, 물론 그 좋을걸? 어? 내가 좋을걸? 내가 봤어. 뭘 봐. 새벽에. 아, 그 아침에 많이 봐, 요즘에. 많이 보는데 막 되게 무서워. 뭐야? 왜? 어머, 날 공격할 것 같은 거 무서워. 근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와, 내가 아는 척을 하면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 막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게 그렇게 부끄럽냐. 이제는 막 왜냐하면 이제 잘 극복을 해갖고 다 고쳤잖아요. 정상인이 됐는데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아까도 아니 되게 웃겨요. 아니 그거는 굳이 아니 더워서. 더워서 왜 더워서 화장실에 씻으려고 들어가서 옷을 벗고 씻으려고 문 다 틀어놓고 굳이 안방까지 왜 걸어와? 화장실이 저쪽인데 굳이 알몸으로 서서 나한테 얘기할 건 뭐야? 아니 난 누워 있는데 서서 얘기하면 내 시선이 이게 눈높이가 그렇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되게 귀엽지 않냐? 귀엽다니까. 안 맞네. 안 맞아. 마지막 부부 관계는 언제예요? 그래도 4년,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그렇구나. 해보고 나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관계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나? 나 해봤는데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나 알아서 또 경험 안 해봐도 되는데? 나 지금 내가 되게 깨끗한 여자가 된 것 같아 지금. 근데 내가 10대 소녀로 돌아간 것 같고 되게 좋아. 10대 소녀. 심각하네요, 진짜. 지금 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뭐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몽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50이 돼서 계속 그 몽정기를 거쳐야 되는 50세 지금 몽정기.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정말 됐어. 거의 그 말도 안 돼. 지금 진지한 상황이야, 진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무서워. 나 오늘 집에 안 가. 일 나갔구만 오늘.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말씀 속에는 정말 진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렇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이제 100% 신뢰하고. 오빠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뭐 때문에 의뢰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성욕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아기를 갖기 위해선 같이 자야 되는데 난 또 같이 잠자리 하는 것도 이제는 좀 불편하고 그걸 넘어서 이젠 제발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해칠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요. 어떡하지 그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코코랑 셋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충분히 행복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이 정도면은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병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아니, 되게- 문제가 되지가 않잖아. 아니,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참, 난 이해가 안 되네. 어마어마하네? 오빠는 안 하면 못 살아? 꼭 해야지만 사는 남자야? 나 같은 여잔데? 아니었잖아. 와, 우리가 안 하고도 몇 날 며칠씩 잘 지냈잖아. 아니, 뭐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 근데, 그럼 혼자 해. 너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잖아, 사실. 아니, 정상적인. 아니, 아내가 내 와이프가 그렇게 싫다는데 강제로 그러고 싶어. 그건 이혼 사유라니까? 근데 몇 번 얘기해?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왜 없냐고! 삶의 질적 퀄리티도 그러면 우리가 그건 향상시키고. 나는 싫은데 그러면 오빠 좋으라고 오빠 만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땀나. 그거는 아니겠죠. 정말 싫은가 봐. 야, 이게 너무 팽팽하네. 뭐가 팽팽해요? 완전 100% 밀리고 있는데 뭐가 팽팽해요? 실컷 두드려 맞고 그냥 잽 한 번 맞췄다고. 제법인데. 아, 웃겨. 여하튼 우리 깜짝이야. 저기 왔어. 엄마 미안해. 저는 물론 너무 예쁜 우리 사랑하는 코코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코코에게도 밀려서 계속 그렇게 서럽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개만도 못한 남편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거 보십시오. 저는 언제나 개만도 못한 남편이 되고 있습니다. 코코는 저렇게 당당하게 뽀뽀도 하잖아. 오늘 나도 수고했는데 뽀뽀 한번 해줘. 코코 아빠도 뽀뽀 한번 해줘. 아니 너 말이야 너. 아빠도 해줘. 아빠도 해줘. 너 말이야. 어쩜 좋냐. 자, 뒤늦게 아이를 원하는 남편 손남목 씨와 또 성욕이 없어진 걸 넘어 같이 붙어 있는 것조차 싫다는 아내 최영환 씨.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해 막 이런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손끝 하나 건드리기가 싫어졌어요. 그렇죠? 저거는 마음의 문이 닫힌 그렇죠. 거죠. 결혼하면서 이 최영환 씨 부인께서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에 손남목 씨 남편분께서 아예 그냥 차단시켰단 그래서 말이에요. 그때 우셨다잖아.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생활 4개월 해본 적도 있고 1년, 13년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일 오랜 기간 살았을 때가 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연애할 때는 되게 불같이 연애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가족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누워서 손만 잡아도 이상하고 부끄럽고.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텀이 확 넘어간 다음에 뭔가 나중에 뒤늦게 도전하려니까 정말 이거는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내분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 진짜 그냥 가족이 돼버렸어 이미. 저 마음이 돌려질까가 조금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냐, 진짜. 저는 이제 좀 접근 방식이 조금 안타까운 게 아이를 갖기 위해서 4, 5년 동안 안 하던 우리가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로 가지 마시고 맞아. 부인에게 필요한 거는 스킨십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쓰다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부터 좀 접근을 하셔서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에 대한 부인의 여러 가지 서운했던 얘기, 속상했던 얘기 좀 들어주시고 나는 이랬어라고 자기 변명은 좀 나중에 밀어놓으시고요. 마음부터 쓰다듬으면서 서서히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이는 그러다 생기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를 위해서 우리 스킨십을 이제부터 다시 해보자라는 거는 굉장히 접근이 그런 말을 잘못된 아예 것 같아요. 꺼내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 부부 사이에 있어서 뭔가 이런 문제점을 얘기할 때 쓰면 안 되는 단어를 남편분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좀 병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예요 그게? 왜 원인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분이 와이프분을 굉장히 서운하고 저렇게 좀 상심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거를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편분이 좀 마음의 문을 열려면 좀 천천히 연애하듯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혼하자마자 애기 싫어, 애긴 갖지 말자라고 말했던 건 저 남편 실수고 잘못이었고 근데 이제라도 아이를 갖고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 남편의 마음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맞추고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마음의 결정 하셨죠? 에로지원금 1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 남편 혹은 아내 한 분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은 씨? 저는 아내 편. 아, 영환 씨에게? 남편이요. 저도 남편이에요. 저도 남편. 발기부전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남편의 손을 좀 들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4대1로 남편 손남목 씨가 에로지원금 100만 원을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핸드볼 전 국가대표였고요.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생기셨네. 잘생기셨다. 미남이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우 아내 홍레나입니다. 아니면 교포분이신 거죠? 저요? 네. 그러니까 홍콩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 가서 있다 온 거예요. 너무 예쁘시다. 비주얼 커플이세요. 비주얼이 너무 그러네. 굉장히 훈남이셨어요. 인기 많으셨고 별명도 막 대단했고. 네. 알고 계시는 별명이 뭐예요? 핸드볼계 테리우스. 테리우스.
했어도 좋았겠다. 운동선수 같지가 않아. 그때는 진짜 너무 더 잘생겼거든요. 10년 전에는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눈시선을 얻어도 해서 네. 진짜 예쁘다, 둘이. 아이고. 비주얼 커플이시네. 그러게요. 섭섭이 오래 해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요. 잘 맑으시네. 우리 신랑은 완전히 그런 스킨십에 대한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만지는 걸 자체도 이렇게 막 그냥 살 닿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딸이 이제 막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막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혹시 어렸을 때 성추행 당한 건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 하지만 막 이러니까 너무 정색을 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딸이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 손에서 못 자랐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저는 그런 스킨십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날 만지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를 그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 키스 안 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키스 언제 했어? 기억도 안 나지? 눈을. 그거 봐. 제가 제일 정말 기분 나쁜 게 키스를 하다가 자르더라고요. 그냥 바로 하기가 싫어하는 게 딱 느껴졌어요. 뭐라 그래야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멈추거나 막 이렇게 다른 걸 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막 시도를 해서 막 키스하려 그러면은 싫어해요. 아니 근데 싫어하잖아. 좀 거부당해. 과하니까 제가 피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딱 이게 좀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연애 때 같은 경우는 제 아랫입술을 이렇게 물고 그러고 자요. 어떤 사람이 좋아해 그거를. 아무리 키스를 잘하는 프로라도 그걸 싫어할 거예요. 내가 여기가 무슨 쪽쪽이냐고. 쪽쪽이 애기가 쪽쪽이 빨듯이 아랫입술을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팅팅 부어있어요 이렇게. 일단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게 또 아내분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주 하면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또 할 거니까. 근데 정말 어쩌다 가끔 하면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빨리 양껏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악순환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다니까. 너무 과하니까 제가 오히려 그리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키스하는 걸 자체를 안 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그건 본인이 인정해야지. 아니 근데 그 직접적인 키스는 안 해줘도 뽀뽀는 해요. 뽀뽀는. 7년 정도. 뽀뽀도 제가 뽀뽀 해달라 그래서 뽀뽀를 해주지 먼저 뽀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zero.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저는 항상 스킨십이 되게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애정 표현을 많이 받고 자라와서 그게 저한테 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러브 랭귀지가 터치거든요. 저한테 100번 저 되게 중요한. 막 명품 가방을 1000번 사줘도 저는 사랑을 안 느껴요. 그냥 이건 물질적인 것이라는 걸밖에 안 느끼고 저한테 칭찬을 100번 해도 근데 그냥 사랑을 안 느끼는데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막 이런 거 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쓰담 하나에 뭐 이런 거에 그냥 그런 거에 저는 러브 랭귀지 터치여서 아니 내 마음을 모르냐고. 맨날 이렇게는 얘기는 해요. 내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니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가족 돼버린.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룸메이트냐고. 아이들 키우는 동업자? 룸메이트? 같이 느낄 때도 있고. 가장 잠자리가 언제? 그게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개월 만에. 완전 문제죠. 다른 부부들 보면은 막 일주일에 막 콘돔을 한 달에 막 50개 쓰고 막 그런다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막 그런다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사자야? 사자? 안 죽나 봐. 한 달 50개를 어떻게 써? 몰라. 나도 그걸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황이 부럽다 그래야 되나? 남자가 댐비는 게 부럽다고? 그럼 병강세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병강세는 병강세가 있어. 뭐예요? 섹스머신. 이런 남자? 이거는 타고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0만 돼도 골골 되는 거야.
건강생활 아닌데 옥녀랑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동료가 뭐예요? 여자 섹시머신. 아직 한국문화 잘 당해낼 모르나 수가 봐. 없는 거죠. 아 웃겨.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어머. 워낙에 이렇게 막 너무 거부하고 막 하니까 첫 번째는 진짜 애인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한 적 있어요. 진짜 솔직히. 아 근데 내 생활 패턴을 근데 맞아 봤을 맞아. 때 근데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전혀 애인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일하고 집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를 좋아하나? 그럴 수 있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 안 좋아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남편의 이렇게 잠자리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의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대요. 남성의 이 신체적인 변화니까. 부인하고 안 하면 어디선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남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네요. 저희는 막 수저들 힘만 있으면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진짜로. 그런 얘기가 그런 건 아니고. 있으니까. 나 그런 줄 알았어. 이게 남성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정도. 진짜? 그래서 내가 막 시도도 안 하잖아. 잘 생각해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막 시도를 하려고 막 했어도 이제는 아예 이제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하잖아. 그럼 그거를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념을 하고 그냥 산다는 거잖아.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힘드시겠다. 솔직히 저도 조금 많이 그냥 이 생활에 한심한 거죠. 이 생활에 제가 좀 익숙해졌다 그래야 되나? 아이고. 좀 다 저도 그래서 막 저도 그런 생각이 아예조차도 이제 잘 안 들어요. 그냥 룸메이트랑 옆집 오빠랑 같이 사는 느낌.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슬픈 거지. 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라고 결혼을 해서 내가 상상했던 이 삶이 아닌데 좀 많이 외롭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사실 레나 씨는 제가 계속 에너지가 넘치는 그 젊은 그런 피를 갖고 있는지 아나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 이거 이 정도까지 밝혀야 되나? 왜? 제가 그 약간 고환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불임이 올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충격들이 그 고환 쪽에 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뛰고 점프하고 착지하면서 계속 크고 작은 충격들이 계속 오면서 혈관이 이제 붓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은 이게 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치는 고통. 지옥인데 저거는. 이해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치고 있어 이거. 남성분들은 다 알아 이거 어느 정도인지. 하루 종일 이걸 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거를 수술했는데 이걸 참고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다가 정말 혼자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 빨리 안 하면 불임 옵니다 해서 수술을 했죠. 그 전까지는 뭐 왕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 가서 지진 않아에 이게 뭔가 있었는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뚝 떨어지더라고요. 수술을 하셨어? 그 뭐가? 성욕구가? 그렇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솔직히 연애 때보다는 그런 스킨십의 횟수가 현저히 줄은 건 사실인데 그런 환경들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40대들이 가장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저 역시 지금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어. 그냥 일하는 기계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육체적인 체력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이게 다 오다 보니까 이 남성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하면 안 되는 농담을 가끔씩 던져요. 내가 다시 이 원활한 체력, 이 스트레스 다 풀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디 잠깐 갔다 오면 안 되냐고.
그런 농담 했어 안 했어? 농담 아니고요. 진담이냐 그게 그러면? 아니.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막 너무 그냥, 귀찮듯이 막 이렇게 뿌리치니까, 그러면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럼 나는, 바람 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막, 왜 여자들이 왜 바람 피는 거를 이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심각하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면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고. 이게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끔 어디 가서 설레고 싶고 막 그럴 마음도 있어요. 물론 어디 가서 그럴 수도 없고 뭐. 어떨 때는 서운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레나 씨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자기도 나를 이해를 해줘야지.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사랑에 느끼는 건데 그게 없으면 나는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를 못하니까. 뭐 그렇다고 매일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건 이해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절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서로.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포기를 하는 거고 단념을 하는 거고 얘기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이대로 살자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돌이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설레이는 마음이 온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레나 씨한테는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또 사연이 있는 거야? 저는 이 남성분들이나 이제 이 출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분만실에는 남자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과정을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자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을 다 옆에서 이렇게 함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성한 몸이 돼. 이분은 내 아이의 어머니셔. 이게 어느 순간 좀 이렇게 확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되게 중요한. 한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아빠가 가서 같이 라마즈 호흡법 예, 같이 배우고 분만실 들어가 손잡아주고 호흡 따라 해주고 비디오 카메라죠. 예, 들고 그걸로 들어가서 또 찍고. 막 근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출산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부인에 대한 어떤 성적 욕구,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거에는 아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퇴출만 자르러 잠깐 아빠 부르고 그러니까 들어가죠. 사실은 요즘에는. 오히려 아이나 뭐 산모에게 감염의 위험만 올려주는 건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와이프는 분만실에 있고 아이가 나왔을 때 아이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아이를 보고 퇴출을 자르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신비하고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면서도 그치. 한편으로는 여자에서 엄마로 되는 과정을 다 남자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렇게 그거를 그 과정을 보고 엄마가 껍데기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건 저 되게 많이 듣긴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고. So what are you trying to say? What is the point? 저는 되도록이면 요즘 막 유행처럼 뭐 남편 들어와 이거 그렇게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안 느끼는 남자들 많아. 근데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느끼는 분들 많아요. 근데 조금 예민한 분들은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최소한 저런 얘기를 좀 듣고 사전 정보라도 있게 들어가면 좀 나을 텐데 그냥 뭐 우리 애 태어나는 건데 하고 들어갔다가 정말로 너무 쇼크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간에 못 견디고 나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토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느끼는 남자들 많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더 성욕구가 떨어진다는 거냐고. Anyway, 이 포인트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 처음 들었구나. 뭐 그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인 거지.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네요. 왜 할 말이 없어?
뭐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은 나는 뭐 그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뭐. 아니지. 그건 내가 되돌려야지 뭐 자기가 되돌리나? 아니 그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어머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지. 이러다가 진짜 싸울 수도 있으니 넘어가십시오. 그래 눈물이 나지. 진짜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런 거를 당하고 살아야 되지? 남편한테 약간 되게 서러워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그치. 진짜 뭐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분 입장에서 뭘 노력한다고 그걸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부인 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이전에 서로 이제 대화 같은 거 좀 얼마나 해보셨는지 아니면 오늘이 좀 본격적으로 하는 처음인 건지 궁금하네요. 대화는 많이 안 해요. 속마음은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막 치대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막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저 혼자 그냥 폭발하고 화내고 약간 좀 삐지거나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그 정도의 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다. 부부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 내 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까지 이해해 주겠지라고 느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부분이 무뎌져 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그러게. 뭘 좀 쓸까? 뭐라고? 프로그램을 뭐 하루에 뭘 해주고 이렇게. 포옹 5번.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더 슬프다. 갑자기 더욱 한심하고 우울해졌어. 퀘스트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노력할게 그냥. 그렇게 또 일단은 하는 거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해서 몸에 배야지. 또 울어? 응. 화나서.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노력하잖아. 아이고.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어떡해. 제 스스로가 느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던 것을 제가 느끼는데 와이프인 레나 씨는 얼마나 크게 그걸 느꼈겠어요. 자기 뭐 프로그램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없잖아. 많이 말 못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이라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변화가 없고 알았어. 그냥 그때 순간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죠. 얘기해봤자 본인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빠하고 변화는 없고 무슨 고장난 레코드 같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해요. 이제 얘기를 안 한 지 좀 됐어요. 근데 많이 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스스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속터비 보면서 정말 속터비의 절정이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로서는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남편의 어떤 그런 성적 욕구가 많이 이렇게 된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또 노력해서 뭐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시간이 계속 지났으면은 그냥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왜 식었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서 더 골이 깊어질 뻔한 거를 그래도 뭔가 해결책? 실마리가 좀 나왔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현우 씨 입장에서 사실 그 남성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기능을 담당하는 고환 쪽에 부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의 출산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성욕이 더 떨어졌다. 되게 신성한 곳이 됐다라는 얘기는 차마 부인한테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출산 장면을 목격을 하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남자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성은 그냥 진짜 출산을 한 것 뿐이에요. 그치, 뭐 기억을 지우겠어. 아이를 낳은 것 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최현우 씨가 극복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거는 홍래나 씨는 뭔가 되게 과격하고 특이한 어떤 그런 성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남편분이 노력된다면 그냥 손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아주는 거, 이렇게 쓰담쓰담 같은 것들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남편분 현우 씨가 먼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그래, 진짜 손발로 무슨 뭐 약속을 한다 그랬는데 뭐 황홀한 밤, 과격한 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설레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최현우 씨는 일단 스킨십 그러면 무조건 부부관계까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인과 옛날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 떠올리시면서 좀 본인이 힘들고 그 장면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노력을 해서라도 좋은 경험을 자꾸 만들어가서 충격적인 장면, 그거를 좀 덮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스킨십을 유도를 하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잠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인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감정들을 생략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래서 피곤하거나 이러면 아까처럼 키스를 하다가 멈추고 뭐 밀어내고. 하다가 밀어내고 멈추는 건 너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쳐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키스하다가 그냥 잘 자 하고 끝내겠죠. 근데 그거를 거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거부잖아. 요. 누나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잡시다 좀. 둘이 안고 잘 때를 잘 보면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가 끝나고 나서 아니 안 하고도 그냥 누나 잘 때 잔다고 게 그게 아니야. 그냥 자는 거 슬립. 알았다고요. 수면. 에로 부부가 되게 편해졌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그냥 회식 자리에서 알았다고요. 회식 자리에서도 하기 힘든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남자가 팔베개를 해주거나 이렇게 안아주는 쪽이고 여자분들이 거기 안겨 있잖아요. 안겨 있는 여성분은 물론 본인도 불편해도 참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팔에 쥐나는 경우 많고요. 피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잠들만 하면 잘 자 하고 옆으로 굴리는데 그걸 갖다가 왜 안 받아주냐 할 수도 있을 뭐 것 애정이 같아서. 식었다느니 뭐. 오늘 짜증이 많이 나셨네요. 양조희 선생님. 뭐 좀 피곤한 일 있으셨나 봐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자, 에로지원금 1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자, MC분들 선택해 주세요. 울지 마세요, 레나 씨. 저도 아내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뭔가 말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남편분.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최현우 씨의 편을 드는데 남성이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믿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도 솔직하게 아주 얘기해 주신 우리 최현우 씨의 그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에너지 넘치는 홍래나 씨께 한 표. 예. 자, 이렇게 해서 3대2로 아내 홍래나 씨가 에로지원금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